자, 적분을 설명함에 있어서 필요한 게 원래는 구분구조법이라고 해서 리미트 시그마로 나타내는 방법들을 먼저 배우고 시작해야 해요. 원래는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게 되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조금 쉬운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단어는 부정적분이에요. 부정적분. 잠깐 보죠. 자세한 증명은 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 터이니 일단 이렇게 기억합시다. 적분이라는 것은 쌓을 척 나눌 뿐 이런 소리예요. 쌓을 척 나눌 뿐. 그러니까 잘게 막 나눈 다음에 쌓아가지고 뭔가를 생각을 하려나 봐. 컨셉이 그러려나 봐. 적분이 뭐냐고 얘기를 하면 처음에 출발은 여기에요. 구분구조법. 이 적이라는 소리가 니네 국어 잘하나 모르겠어요. 그 넓이를 표현하는 한자가 있고요. 뭐 부피를 표현하는 한자가 있어요. 넓이는 면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부피는 체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 쓴 적자가 면적의 적자, 체적의 적자야. 그러면 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방법 요 소리예요. 다시 뭐라고요? 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방법 이 소리인데 어떻게 해서 구하냐면 구분해서 구하재. 구분해서 구하자는 소리는 이렇게 잘게 나누어서 구해보자. 구분을 지어보자. 이런 소리거든요. 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분해서 구하는 방법.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 원 할까요? 원? 원이 있대. 원의 넓이를 구해보겠대. 원의 넓이를 구해보는데 방법이 이제 되게 많은데요. 첫 번째 방법은 원을 4등분을 해요. 4등분을 해서 여기에 직사각형을 막 쌓아. 이렇게 막 쌓아. 이렇게 막 쌓아. 직사각형을 쌓다 보면은 이 많은 직사각형들의 이 넓이의 합이 우리가 구할 이 4분원의 넓이보다 약간 작지 않니? 약간 작잖아요? 약간 작은데 여기 있는 것을 막 잘게 쪼개. 잘게 막 쪼개면은 이게 거의 원의 넓이랑 일치해지지 않겠니?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럴 거 아니겠니? 그래서 4분원의 넓이를 이 방식으로 구한 다음에 4배를 때리면 전체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는 거예요. 걔를 써보면 이런 식이거든. 리미트 시그마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넓이 이런 식이에요. 리미트 시그마 넓이 뭐라고요? 리미트 시그마 넓이 다시 뭐라고? 리미트 시그마 넓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또 볼까요? 두 번째 원뿔이 있대요. 원뿔이 있으면 얘를 이제 부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 공식이 뭐가 있냐면 여기가 이제 R이 되고 높이가 H가 돼요. H. 그러면 밑넓이 파이 R 제곱에다가 높이 H를 곱한 다음에 3분의 1을 곱하면 원뿔의 부피를 구할 수 있어요. 이거를 중학교 때인가? 배우지 않았니? 그랬죠? 이 원뿔의 부피를 뭐 이런 식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우리가 원기둥의 부피를 구할 수 있지 않느냐. 원기둥의 부피를 하나 쌓고요. 또 두 번째 원기둥의 부피를 이렇게 쌓고요. 이렇게. 이런 원기둥을 매우 많이 쌓겠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원기둥을 쌓아볼까요? 이렇게. 원기둥을 막 세워놓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할 원뿔의 부피보다 원기둥의 부피의 합이 좀 더 많지 않겠니? 그래 보이죠? 근데 얘를 여러 등분을 해. 무한대 등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뿔의 부피랑 우리가 구할 원기둥의 부피의 총합이 일치해가지 않겠니? 그래 보이죠? 걔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거 리미트 시그마가 돼서 이거 원기둥의 부피를 쓰면 우리가 부피를 구할 수 있겠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건 이런 것 같아. 이게 적분의 정의거든요. 적분이라는 것은 결국 리미트 시그마를 해요. 합하는데 아주 많이 합할 거라는 거예요. 아주 많이 합할 거고요. 여기에 있는
그 잘게 자른 이 조각 있잖아요. 이 조각이 넓이일 텐데 잘게 자른 그 조각 한 조각의 넓이입니다. 한 조각. 한 조각의 넓이를 통해서 리미트 시그마를 하면 전체 넓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피가 있는데 한 조각의 부피를 구해요. K번째 조각이겠죠? 왜냐면 시그마 입장에서는 K가 1에서부터 N까지 이렇게 갈 거거든요. 이렇게 K번째 조각을 부피를 하나 딱 써놓은 다음에 걔를 막 합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때린대. 많이 합한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전체 부피가 나오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적분이라는 것은 항상 리미트 시그마로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는 적분이라고 부르거든요. 한번 따라해봐. 적분. 그러니까 의미상 이렇다. 적분이라는 것은 구분구조법에 출발을 한다. 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해서? 구분해서. 구분한다는 얘기는 잘게 잘라서 구분해서 적분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출발하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좀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수학자들이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었대. 어떤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함수를 적분하게 되잖아요. 적분하게 되면 라지 fx를 쓰기로 약속을 했대. 이렇게 이쪽 적분이래. 근데 여기 있는 적분의 결과를 거꾸로 한번 미분을 해봤대. 즉 오른쪽에 있는 식을 x에 관한 식을 미분을 해봤더니 fx가 되더래. 이렇게 그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얘를요 적분기호를 써가지고 막 표시를 하거든요. 이렇게 적분기호를 써서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 성질을 막 규명을 해봤더니 어떤 함수를 적분하면 이게 나온대. 근데 집중. 그 적분의 결과를 가지고 미분을 하면 원래 함수 fx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다. 미분의 특징이 1을 미분해도 빵이고 100을 미분해도 빵이고 7을 미분해도 빵인 거잖아. 숫자는 미분하면 항상 빵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숫자가 하나 붙어도 될 것 같더래. 이렇게 될 것 같더래. 이때 이 C를 뭐라고 부르냐면 적분상수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해봐. 적분상수. 다시 적분상수. 그러니까 이 적분상수라는 것이 1일지 7일지 100일지를 모르는 거잖아. 그 정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얘는 개요였고요. 구분구조법. 아까 얘기했던 구분구조법. 구분구조법을 통해서 정적분이라는 걸 정의를 내려요. 이 정적분이라는 것은 뭐 구간이 정해져 있는 적분이거든. 구간이 정해져 있는 적분인데 걔를 이 방식으로 간 다음에 원래 이거를 추론하러 가야 돼요. 이거를 유도하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까다로워서 공부를 좀 한 다음에 우리는 할 거야. 근데 그거를 이렇게 했대요. 이 구분구조법이 말이다. 결국 이런 거잖아. 리미트 시그마잖아. 한번 따라해봐. 리미트 시그마. 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주 많이 합하고 있죠. 리미트 시그마에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무한급수라고 배웠어요. 무한대까지 합한다는 소리를 무한급수라고. 그래서 무한급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것을 표현하러 갈 텐데 이때 적분기호를 뭐로 쓰냐면요. 인테그랄이라고 이제 써요. 이렇게 S라고 씁니다. 이 S는 썸의 약자야. 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읽기로는 썸이라고 읽지 않아요. 인테그랄이라고 읽습니다. 얘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인티그레이트에서 나왔어요. 그 반도체 있지 않냐. 반도체를 우리가 집적회로라고 부르지. 아주 조그만 거 안에 5만 가지 다 담겨 있잖아요. 반도체는. 집적하다가 이렇게 뭉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집적하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봐. 집적하다. 집적하다 이러면 안 돼. 집적하다야. 이 인티그레이트이 집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적분이 잘게 쪼갠 다음에 이렇게 훅 합하는 거잖아요. 훅 합하잖아. 이렇게 뭉치잖아. 이렇게 뭉쳐서 인티그레이트에서 나와서 얘를 인테그랄이라고 읽습니다. 한번 읽어봐. 인테그랄. 그렇게 읽어요. 근데 위에서 성질을 발견을 했더니 이런 게 있대. 어떤 것을 미분의 역연산으로 적분을 정의를 하거든요. 미분의 반대가 적분이에요. 미분의 반대가 적분이야. 그 적분의 결과를 미분하게 되면 원래 함수가 나온다. 아까 위에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걔를 식으로 써보면 이런 얘기다. 인테그랄. fx를 하는데 x로 적분해요. 그 소리거든. dx라고 써. 얘는 x로 적분하겠다는 소리야. x로 적분하게 되면 걔가
라지 fx라고 쓸게. 플러스 c라고 정의를 내리게 돼요. 이 상수 c가 붙은 이유는 이거 미분하게 되면 이게 100이든 1000이든 미분하면 전부 다 빵이잖아. 됐어요?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돼요. 그러면 문제는 이거네. 이 fx를 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지? 돼요? 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연습. 잘 봐야 된다. 자, 인테그랄 x의 세제곱 dx 이랬대. 얘는 x 세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걔를 적분해 보세요 이런 얘기거든. 얘를 부정적분이라고 불러. 한번 읽어봐. 부정적분. 다시 부정적분.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적분이라고 해서 부정적분이라기도 하고 적분상수 C가 뭔지 몰라서 부정적분이라고 하기도 해요. 여기 있는 걸 미분해서 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미분을 했을 때 보면 차수가 하나 빠지지 않니? 지수에다 1 빼잖아. 1 빼니까 일단 지수가 x에다가 4제곱이 필요할 것 같아. 일단.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게 되면 4 곱하기 x의 세제곱이잖아. 4 곱하기 x의 세제곱인데 걔가 얘가 돼야 된대. 그 앞에 뭐를 곱하냐면 4분의 1을 곱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얘를 미분하게 되면 x의 세제곱이 나오잖아.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플러스 c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하는 방법은 이렇다. 적분하는 방법은 차수를 하나 올린 다음에 그 지수로 나눠. 차수를 어쩌자고? 올려. 그 지수로 나눠. 따라해봐. 차수를 올린다.